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오후에 법무부와 그의 정부 다른 부서에 크리스 크랩스라는 사람의 그리고 그 크랩스의 사이버 보안 인프라 보안국, 저희가 이제 C사라고 부르는데요. CISA. 그래서 C사라고 부르는데 이 사이버 보안 인프라 보안국 전 국장이죠. 크랩스가. 이 사람이 국장으로서의 행위에 대해서 조사하도록 하는 대통령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사이버 안보국장의 행적에 대해서 조사하라라는 행정명령.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2020년에 있었던 부정선거에 대해서 파헤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서명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비서관인 윌 샤프가 옆에서 이 행정명령은 어떤 내용입니다 라고 쭉 설명을 해주는데요. 그 설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크랩스가 선거 상황과 코로나19 사태 등과 관련해 언론의 자유에 반해 자신의 입장을 무기화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언론들의 입장과는 반대로 자신의 입장을 얘기했다. 무슨 얘기냐면요. 실제로 국민들은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것에 막 부글부글 끓고 있었는데 하지만 크랩스는 부정선거 없었다라며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서 그걸 무기화해서 내가 이 분야 사이버 안보 분야 책임자인데 선거에 문제 없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샤프는 이번 행정명령이 크랩스가 보유하고 있을 수 있는 정부 기밀 정보 접근 권한을 다루고 있으며 나아가 법무부와 정부 내 다른 부서가 그가 C사 국장 재직 당시에 저질렀던 악의적인 행위들을 조사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 서명하기 전에 그를 만나기는 했었겠지만 누군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이 크랩스에 대해서 알면서 모르는 척합니다. 네, 그러면서 2020년 선거가 나쁘게 조작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아주 badly, 아주 나쁘게 조작이 된 것이다. 2020년 선거가. 트럼프는 그 조작된 선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쭉 나열을 하는데 국경이 무너졌다. 왜냐하면 조작된 선거로 인해서 트럼프가 탈락하고 바이든이 당선돼 놓으니까 국경을 활짝 열어 제꼈다. 오픈 볼더 정책을 사용을 했다. 결국은 그래서 수많은 불법 외국인들이 미국 땅으로 몰려들어왔다. 둘째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을 했다.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발발하지 않았을 전쟁이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했다. 셋째는 아프가니스탄 철수하는데 엉터리로 해가지고 결국은 13명의 죄 없는 미국 군인들이 사망했고 수백 명의 민간인들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특히 42명, 43명 정도 되는 아주 끔찍한 부상자가 발생해서 아직도 그들은 지금 병상에 누워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합니다. 만약에 2020년 선거가 정상적이었다면 조작이 없었다면 본인이 대통령이 됐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런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트럼프는 또 크랩스가 2020년 선거 직후에 미국 역사상 가장 안전한 선거였다라고 말했는데 실제로는 그 선거는 재앙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20년 선거를 트럼프는 재앙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는 코로나19를 이용해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라고 말하면서 트럼프는 크랩스를 비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시민권자만 투표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종이 투표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 기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당일 투표 원칙, 사전투표 같은 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안전한 선거를 위한 기존 입장들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원칙은 전 세계적으로 똑같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겁니다. 종이투표, 기계 이용할 필요 없습니다. 종이투표 이용하고 수개표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당일 투표, 하루만 투표하면 되는 거죠. 본 투표일 하루만 투표하면 되지 사전투표 필요 없고 우편투표 필요 없습니다. 그거 왜 해야 됩니까? 물론 어쩔 수 없는 군 부대 입대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아니면 해외 출장이라든가 유학 중이라든가 이런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부재자 투표를 해야 되는 경우는 인정해 줘야 되겠습니다만 참정권 보장 차원에서. 하지만 사전 투표라든가 우편 투표라든가 이것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건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2020년 때도 그랬고 2024년 때도 그 주장이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선거와 2024년 선거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었느냐? 2020년 선거 때에는 우리는 깨끗한 선거만 하겠다, 안전한 선거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전투표할 필요 없다. 본투표 집중해라 라고 이야기했었는데 2024년에는 기조가 바뀌었죠. 룰은 룰이다. 저들은 룰을
자기네들이 만든 룰이지만 저들은 자기네 룰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불리한 룰대로 저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우리도 저들의 룰을 그대로 따라서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민주당과 같은 방식으로 투표해라. 2024년에 전략이 바뀝니다. 예. 그리고 나서 2024년 선거에서는 트럼프가 이기는 모습을 보았다. 어찌됐든 간에 무엇이 옳은 선거인가에 대한 입장은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만 선거법이 그러면 바뀌었느냐? 미국도 아직 선거 규정들이 다 바뀌질 않았습니다. 지금 열심히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가 어떤 것이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더 크고 어떤 것이 안전한 선거인지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 대부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안전하다. 종이투표해야 되고 당일투표해야 되고 사전투표 없애버려야 되고 하지만 그 선거 규칙을 지금 다 바꿀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죠. 어차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잘못된 규칙을 가지고 지금 게임을 해야 되는, 경기를 해야 되는 상황. 그렇다면 저들이 지키고 있는 잘못된 규칙을 이쪽에서도 같이 쓰는 수밖에는 없다. 같은 전략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크리스 크랩스는 2020년 11월 12일 11월 대선이 끝난 다음 며칠 안 돼서죠. 선거 보안 커뮤니티의 정부와 업계 대표들이 2020년 선거가 미국 역사상 가장 안전했다는 합의된 관점을 반영한 공동 성명을 발표합니다. 이것이 마치 선거 무결성, 선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는 주장으로 정부 측 입장으로 받아들여졌고 언론들은 그것을 대서특필을 했고요. 국민들이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그냥 다 묵인돼 버리는, 그리고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아니면 공유될 수 없게 만들어지거나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채널을 심지어는 폭파해버리는 이런 일들까지 자행이 됐다. 저희 뉴스앤포스트 채널도 그 당시에 그런 식으로 폭파가 됐습니다. 더 게이트웨이 푼딧에 따르면 2024년 2월 예후다 밀러는 2021년 3월에 발표된 선거 인프라 하위 부문 사이버 위험 요약이라는 제목의 2020년 시사 보고서를 발견했습니다. 실제로 이 크랩스가 발표한 내용과 달리 2020년 선거에 대한 시사의 내부 보고서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보고서는 2019년 11월 3일부터 2020년 11월 3일까지 관찰된 귀속 불가능한 사이버 보안 추세에서 얻은 분석 결과 및 권장사항을 제공한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 안에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C사는 선거 인프라 기관에서 평가한 사용 가능한 데이터를 분석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했다. 첫째, C사가 위험 및 취약성 평가를 수행한 선거 인프라 엔터티의 76%는 적대자가 공격을 시작할 수 있는 진입점을 제공하는 스피어 피싱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해외 같은 곳에서 접속해서 해킹해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취약점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중앙선거 선거 서버에 직접 들어올 수 있다라기보다는 이와 관련되어져 있는, 어차피 인터넷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거니까 연결되어져 있는 망들에 여러 기업들의 컴퓨터들이 연결되어져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 중에 76%가 뚫릴 수 있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48%의 엔터티가 적어도 하나의 인터넷 접속 호스트에 심각하거나 심각한 취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48%면 거의 절반 아닙니까? 이는 적대 세력에게 잠재적인 공격 벡터를 제공했다. 이거 얼마나 취약한 상황이었습니까? 미국의 선거 시스템도 사이버 보안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취약했다라는 그러한 보고서입니다. 39%의 엔터티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호스트에서 하나 이상의 위험한 서비스를 실행하고 있었으며 이는 위협 행위자가 합법적인 서비스를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야, 39%가. 34%의 기업이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호스트 중 하나 이상에서 지원되지 않는 운영체제를 실행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서 기업이 손상될 위험이 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을 지금 보고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사 보고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 시사의 국장이었던 크랩스는 안전한 선거였다. 아주 역사적으로 대대적으로 안전한 역대급으로 안전한 선거였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승자가 선언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선거가 안전했다고 발언했을 당시 크랩스가 이 보고서를 알고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던 것을 알면서도 안전한 선거였다고 크랩스가 말했는지 아니면 모르고 얘기했는지 이건 확실치 않다라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크랩스가 했던 말과 달리 실제로 사이버 보안, 그 선거 시스템과 관련한 사이버 보안은 취약한 점이 분명히 드러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사해라 이거죠. 조사해라. 2020년 부정선거 본격적으로 조사에 들어갑니다. 실제로 국무회의에서 이 부분, 그러니까 내각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이 됐고요. 지금 국가정보국에서도 수사를 시작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FBI, CIA 모두 다 지금 부정선거 관련해서 조사를 지금 착수한 것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특히 이번 C사에 관련된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한국에도 지금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이야기인 것이, 이거 단순하게 미국 내에서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민주당 측에서 저지르는 부정선거 이야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C사는 사이버 인프라를 이야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적대 국가들로부터 오는 해외발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이 더 깊습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같은 이런 적성 국가들로부터 해킹 공격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 해킹 공격으로부터 취약한 상황들이 다 드러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2020년 선거, 2024년 선거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2020년과 2024년 그 중간에 2022년 선거 이런 선거에 과연 해킹 노력과 그리고 해외 세력의 선거 개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었는지 이런 것들이 조만간에 발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발표가 된다고 하면 한국의 선거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에 대해서 또다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